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고혈압의 날 특집 라이브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젊은 고혈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 비단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만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 잘 배웠으니 젊으신 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배워봤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요.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냐, 뭐 어떻게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교수님께서도 받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 잘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한림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최성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신데 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특히나 제가 학회에서 교육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의사를 주로 대상으로 이제 의료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학회 대표는 아니지만 고혈압 관련된 정보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 이사에 대해서 사실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학회 안에서 이제 많은 뭐 의료진 분들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뭐 네. 치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시고 알리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도 아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짚어주시러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 많은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보실 텐데 네. 뭐 약 꼭 먹어야 되냐, 나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혈압을 네. 진단받아 오시거나 이제 와서 고혈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분 아까 우리 평 교수님 좀 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뭐 위험도나 혈압 수준을 보고 약을 쓸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자기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는 환자 아니면 좀 지달려받은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우리나라 분에 특히 뭐 여기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 100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면 네. 조회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 뭐 1000명, 2000명 밖에 안 돼서 저는 뭐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도 중요하지만 뭐 뒤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위해서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그래도 의사가 제일 많은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내용들을 좀 가득 담아 주셨잖아요. 네. 또 슬라이드 준비해 주셔서 한번 보면서 배워보고 또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교수님의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어를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참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왜 치료를 해야 되냐. 그래서 배경 그림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혈관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보통 고혈압 환자가 오면 어린 태어난 아기들 혈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요즘이야 다 종이 기저 쓰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노란 고무줄에 면 부적이 빠셨는데 그 고무줄을 오랫동안 삶다 보면 오래 쓰면 나중에 굉장히 딱딱해지고 질겨지다가 이제 틀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물론 뭐 고혈압만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혈관에 변화가 오고 특정 단계 특히나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데 환자분 일반시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혈증, 흡연, 비만 관련된 게 시작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런 상황부터는 이게 나이 드시면 순서대로 천천히 1차 함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고 결국은 이제 요 단계에서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생기기 이전 단계 뭔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고혈압 주경이기 때문에 혈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문학자는 아닌데요. 순환계 발전과 수명, 네. 위험성, 왜 치료해야 되냐 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물 유전학자는 아닌데요. 이게 세포가 있고 뭐 요즘 DNA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DNA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세포 막 안에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막이 생기면서 이제 진핵이라는 걸로 이제 진화가 됐고 세포 하나로 이제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생존을 위해서는 모이는 게 좋다라는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체계적인 된 게 21억 년 전쯤 되고요. 이제 이런 생물 통해서 이제 산소, 우리 필요하죠. 영양 물질, 뭐 분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폐물을 버려야 되는 과정인데 세포 이런 다세포 생물 경우에는 이게 아주 제일 오래된 한 5억 6천만 됐다 그러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냥 확산입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로는 생존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사람처럼 이런 고등동물이 되기는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계라고 보통 말을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액체가 있죠. 그래서 뭐 영양물질, 산소, 이산화탄소, 버혈구, 백혈 같은 세포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동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이 이게 되겠고 우리가 잘 아시는 동맥, 정맥, 말철관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럴 때 압력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뭐 잘 아시는 심장이 근육이 펌프가 돼서 이제 피를 흘려주는데 초기에 생겼던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부터 물고기, 파충류, 현재 우리가 있는 새나 사람이 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즉 펌프가 예전에는 방이 2개 있다가 4개로 되고 그것이 각각 분화가 되는데 아직 구멍이 남아있다가 구멍이 완전히 막히면서 정맥, 동맥이 힘이 되면서 결국 효율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동물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발전을 하는 그런 진화의 단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혈압은 어쨌든 순환계에서 특히나 저희 같은 사람에서는 세포, 일부 세포가 아니라 전체 세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영어로 썼지만 결국 피가 있고 피가 지나갈 때 관을 따라서 일정 종류의 압력이 생성돼야지 이제 우리가 뭐 물이 높은 폭포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런 일반적인 구성류가 되는데 사람이 우선 플라스틱 관이 아니죠. 세포로 이루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혈압을 여러 번 재시면 한 4번, 5번, 심지어 10번 재서 오시는데 교수님 왜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를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다릅니다. 즉 심장이 한 번에 박동을 하더라도 맥박수랑 심장에 들어온 피 양이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일정 부분에 정확한 규격이 있느냐.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혈압이 한 3에서 4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노인분들이 혈압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 좀 낮아진 거가 되고요. 똑같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혈압의 변화를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고기부터 양서류, 파충류, 뭐 지금은 공룡은 없지만 사람까지 단계 보면 굉장히 어린 초기 단계에서는 혈압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장에 가고 피가 흘러서 조직을 적시는데 이제 고등화 될수록 여러 장기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종류의 압력이 필요하고요. 보통 한 100 정도가 아마 포유동물에서 입니다. 저희 학회가 기린을 마스코트로 삼았는데 네. 기린이 키가 2m가 넘고 네. 심장보다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기린은 한 220 정도 됩니다. 네. 더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 부분이 필요한데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심장도 말씀드렸지만 뭐 배우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문과생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아주 옛날입니다.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공룡 나왔던 시대. 신생대 들어오면서 이제 포유류가 나왔는데 혈압을 조절하는 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알데스테론 호르몬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이 수분이 증발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이나 수분이 손실되지 않게끔 진화가 됐는데 그게 고생대쯤 되고요. 이런 환경은 육상 생활 환경에서 필요한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혈압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이제 체계는 이제 잘 발달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음식 하나 잡으려고 뭐 10km, 20km를 뛰어다니는 시기를 지나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뭐 편의점만 가면 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는 세상이 되면서 이제는 과연 이것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음식 드시면서 트레드밀하는 우리 현대인의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대에 따른 예상 수명에 대한 아주 뭐 유명한 그림인데요. 뭐 잘 아시는 네안데르탈인 아주 옛날이죠. 네. 30년이 30년 살고 죽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신석기 38살. 그다음에 로마 시대 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것 같지만 35세. 네.
그다음에 근대로 오게 되면서 중세가 48세, 50 넘긴 들었죠. 뭐 한국도 60세 환갑이 이제 잔치였던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까지만 해도 1800년대만 해도 40세가 평균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70세, 75세를 바라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살던 상황이 달라졌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이제 통계청에서 발행하는데 이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그 해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살 거냐가 원래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83세가 6세가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발표하면 2021년에 태어난 남성 여성의 경우에 그 수명을 산다는 거죠. 내가 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몰랐어요. 네, 교수님. 예,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그 2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86세까지 산다 이 그렇죠. 의미예요. 네. 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네. 70년에 태어났는데 네네네네. 그때 수명은 62.3세고요. 네. 저는 이제 10년이 안 남았습니다만 어머머머. 이제는 62.3세에 제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희망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 통계 자료주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사람답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때를 하는 것을 이제 2024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70세였는데 4년 만에 76.8세로 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조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과 사회 발전에 따른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 따지면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내가 굉장히 장기간 건강히 살고 싶다. 근데 문제는 살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런 기대 수명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한계치를 넘어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사망 요인을 이제 WHO에서 매년 뭐 일정 간격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2021년도 자료입니다만 여기 1번이 고혈압입니다. 네. 뭐 대기 오염이나 흡연, 뭐 그다음에 당 많이 먹는 거, 뭐 비만 요인이 있고 아마 이제 비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비만은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에서 글로벌에 올라가지만 역시 숫자가 다르죠. 비율이 고혈압 문제가 되겠고 이제 미국의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35년 대공황 근처부터 2010년까지 사망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숫자 늘죠. 당연히 인구가 늘기 때문에 해가서 느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줄어드는 비율 관련돼서 나이랑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면 확실히 35년기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줄어든 요인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이렇게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냐. 예전에는 당연히 균에 대한 감염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항생제가 나오면서 수명이 늘었다가 약간 정체되는 시기가 있는데 담배를 엄청 많이 폈습니다. 흡연 때문에. 네. 근데 이후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조절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보고고요. 뭐 5대 사망률 해가지고 그래프가 죄송합니다. 너무 보기 어려우신데 여기 보시면 크로닉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인데요. 뭐 관련돼서 여기 뭐 약간 연두색 보이는 심질환. 네, 심장 질환이 아까 흡연이 좀 늘다가 이후로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모든 사망 수는 늘지만 물론 감염성 질환이나 다른 사고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특히 자살이 되게 심각한데요. 심혈관 관련된 질환은 줄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통계를 볼 수 있고요. 좀 근데 조절되고 문제는 있다는 의미인가요?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죠. 엄청난 네. 돈을 들였고 한국인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고혈압 환자 역시 30% 관련해서 당 이상 지질혈증, 당뇨 환자 많이 늘고 있죠. 대사증후군 우리 코비드 지나면서 엄청 많이 시켜 드셨죠. 네.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병률 점점 늘고 있고 특히 남자분들. 그다음에 이런 여러 요인과 겹쳐서 콩팥 질환 환자들도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정도 경과되면 급속한 심혈관 사망으로 늘 거라고 예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잘하시는 이런 저도 오늘 뭐 진료를 보고 시술하는 내내 앉아 있었고 피곤해서 집에 가면 이 자세로 TV를 보게 되고
뭐 가급적 먹지 않을 노력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하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먹느냐 아까 비만 아까 얘기도 평 교수님 잠깐 하셨는데 이게 그 GDP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 사는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그 하루에 먹는 그 얼마나 먹는자를 플러팅한 건데 네네. 뭐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좀 잘 못 사는 나라. 그다음에 주요 서럽 선진국 한국도 포함되겠죠. 이게 빨간 게 한국입니다. 정말 잘 먹습니다. 진짜 잘 먹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먹겠고요. 네. 그거를 이제 아주 이거 물론 이제 이거는 저도 다운 자료인데 1200년부터 2000년까지 사람이 얼마나 먹었냐, 얼마나 공급단을 보게 되면 예전에 1200년대에는 한 2000칼로리를 먹다가 지금은 이제 2000하게 3000을 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혈압의 문제가 된 이유는 설명을 드리면 네.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는 35만 전에 이제 유전자로 분화가 됐고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상황을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 줄 몰랐고 또 비만,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고혈압이 높은 유발 환경 속에서 이제는 혈압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수명이 줄어드는 상황, 그다음에 연관된 병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본 시기를 100년, 우리는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뭐 거의 30년에 좀 닿고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이 변한 것이 그래프가 되는데요. 보통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면 아까 제가 혈관이 좀 노화된다는 얘기 혈압이 올라가고 아래 혈압은 한 50대 중반이 되면 혈관이 탄성을 잃어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한 40세가 예전에 많이 죽었던 시점 생각하면 그전에는 혈압 때문에 거기 130 보이시죠? 혈압 때문에 돌아가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아까 건강수명 70세 얘기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혈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역시 뭐 미국 CDC 자료인데요. 뭐 예방 가능한 조기 사망 요인에 대해서 이제 10년 이건 비교적 최근 자료를 받고 봤더니 역시나 고혈압,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 안 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먹지 않는 거, 그다음에 뭐 미국이겠지만 이런 마약류, 그다음에 금연, 뭐 잘 아시는 부분이 결국은 사망을 줄이는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여기 첫 번째가 그러네요. 고혈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는데 왜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럼 증상이 있으면 치료 받으실 건지. 뭐 증상이 있으면 그때 받는다는 상황은 뭔가 고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라는 것이 뭐 우리 주요 장기가 고장이 나는 신호를 보여줄 때쯤 바르게 되면 늦는다는 게 제 답이고요. 우리가 급성질환, 우리 코비드 잘 검응하셨죠?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원인이 한 가지고 기간도 짧고 진단도 쉽고 뭐 검사해가지고 되면 확실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서 완치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전문가가 처방을 하면 환자가 따르면 되는데 이 만성 질환들은 특징이 굉장히 천천히 생기고 변화가 되고 원인이 많고 오랜 기간이 지속되고 진단도 초기에는 불확실합니다. 혈압 아까 평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지 않으면 모르죠. 검사도 굉장히 제한적이 많고 관리 완치보다는 관리가 필요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까지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자기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혈압은 이런 만성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증상에 대해서 처음에 오기 올 때 PD님이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저는 챗GPT 쓰지만 이게 구글 제미나이도 씁니다. 구글 제미나이도 써보니까 아직은 거기에 돈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무료 쓸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혈압 증상 관련해서 환자들이 오시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두통이고요.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두통과 연관이 제일 많은 거는 뒷머리가 좀 후들후들하다, 무겁다, 아침에 이런 부분이고 어지럼증은 혈압이 많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낮아지면서 혈압의 변동이 심할 때 오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뭐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높은 상태에서 코피가 멎지 않아서 응급실에 꽤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코피가 났는데 보통 뭐 손 틀어 맞고 한 3분, 4분 지나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멈추지가 않으니까 응급실에 와서 보면 혈압이 200이라고 해서 고혈압을 진단을 했고요. 만성적 혈압이 높으면서 문제가 되면 피로나 무기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두근두근한다. 혈압이 높게 되면 심장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맥박이 빨라지는데 그런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관련된 붓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병이 같이 동반된 시기까지 가게 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의 상황에 오게 되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심하게 뭐 두통, 뭐 눈앞이 안 보일 정도, 그다음에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가 생기거나 호흡곤란, 숨좀, 뭐 가슴이 아프거나 심하면 의식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발작이 오는 경우도 있으면서 안과적으로는 급성 시력차와 관련된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면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안 좋다 문제가 생각하지만 있죠. 네.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는 이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한테는 약간의 좀 뭔가 단초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응급실에 온 사람들, 이제 일반에 있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급실에 온 사람 중에 뭔가 신경학적 이상이 있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있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모아서 그 사람들이 실제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봤던 재미난 연구인데 우리가 고혈압이나 각종 질환을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는 감도가 94%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증상하고 실제 병이 진단되는 거는 특이도가 60%밖에 안 되죠. 뭐 3분의 2 정도면 그래도 높은 건 아니냐 그러지만 이상은 응급실에 올 정도로 응급실, 것이 되기 네. 때문에 일반인 느끼기 어렵다. 자, 심부전이라는 말을 제가 좀 따로 들었는데요. 이제 심부전은 심장이 일을 못해서 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이 오는 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를 안 하면 사람이 죽는 병인데 여기 보면 단계를 나눕니다. A, B, C, D. 그래서 보통 폐에 물이 차서 오는 환자들은 C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나 입원을 하게 되는데 A나 B 정도에는 그냥 고혈압,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부분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증상도 없고 구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혈압을 재거나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거나 당을 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혈압 환자는 합병증이 저명하지 않으면 요 단계라서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고혈압을 치료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못한 세상을 살고 있고 네.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혈압이 올릴 만한 조건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라면 혈압을 재고 자기가 뭔가 문제를 느끼지만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경우라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구조도 이상해지고 약간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심장이 안 좋은 거, 기능도 떨어진 뿐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어떤 심근경색이나 뭐 뇌경색 같은 큰 병을 알았다 그러면 더더구나 치료겠죠. 이제 문제는 일반인과 그런 고혈압세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혈압을 잴 필요가 있는데 혈압이 높을수록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이게 한 20만 명 정도 대상했던 연구인데 나이가 많았을수록 혈압이 높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대표적인 그림이고 이거는 고혈압 환자만 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집단에서 했던 거고 보시면 여기 스케일이 1, 2, 4 배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직선이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혈압이 높을수록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보이고 특히나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64배, 그다음에 50대에서는 32배 네. 정도 되고 비교적 젊은 경우도 뭐 수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10배 이상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값을 기울일 때는 고혈압은 사망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이득이 있을 거냐? 네. 치료를 하지 않은 곳하고 치료를 한 곳, 여기는 뭐 약을 드시던 뭐 생활습관 교정했던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차이가 5mm 머큐리를 낮췄을 때입니다. 140이 되던 사람을 135로 5만 낮춰도 5년이란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즉 심장 질환이나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혈압을 아까 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25를 줄이게 되면 자 그래프가 눈에 보이시죠? 뚝 떨어져요. 혈압이 높은 사람을 두지 않기 위해서 거의 절반을 줄입니다. 자 우리가 160에 100 정도라는 사람의 약을 먹고 관리를 해서 혈압을 140에 90 또는 130에 80을 줄이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 이상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뜻이고 그러면 치료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의 비율로 사망이나 심장질환이 생긴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요거는 한국 고혈압학에 쓰고 있는 위험군인데요. 고혈압이 140에 90이라는 거는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한국 사람에서도 얼마나 생기는지 보려고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을 한국 사람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가 최저가 5%, 고위험군이 15인데요. 여기서 기준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이 상황에서 지냈을 경우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10%라 그러면 10년에 10%면 10명이 1명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고위험군은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10년에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의 그런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가 이제 죽거나 치명적인 질환을 앓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그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고혈압이 영향을 주는지를 봤던 연구인데 96년에서 한 2004년에 우리나라 건강검진센터. 자, 건강검진센터는 아프신 분보다는 멀쩡하신 분이 많이 네. 가죠. 뭐 모르는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 해서 포함 26만 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높은 혈압이 남성, 여성 모두 다 공이 이런 심내혈관 질환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요때 검진했던 분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자기 관리를 잘 안 하는 더 위험한 분이 포함됐으면 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네. 유병률이 65%로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비율을 따지면 실제로는 더 높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부족한 거지.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혈압 아까 20 얘기 드렸는데 높으면 뇌경색 우리나라 분들 노인분들은 중풍은 굉장히 위험하신데 네. 1.79배 그다음에 출혈 2.45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뇌만 관련해 본다면 혈압은 정말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 혈압이 높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남성 여성 모두 다 수축기 이완기가 높을수록 이런 심혈관 위험도가 3배, 4배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 못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고혈압 환자가 진단이 되면 그냥 고혈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압만 높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 단계에서 고혈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몸의 중요 잔지가 손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미 병을 앓았는지를 평가를 해서 뭐 약을 씁니다. 뭐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해서 뭐 병원에 고혈압 오시면 순항이 내과 오시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왜 고혈압이면 약을 주시지 왜 피검사를 하십니까? 해야 되고 심전도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 찍습니다. 네. 자, 합병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심장이 두꺼워졌는지 제가 보통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상박이 되게 알통이 많이 크신데 혈압이 높은 심장은 심장벽이 두꺼워집니다. 좌심실 비대 소변에서 알부민이 나가서 심장이 손상을 받았는지 동맥경화에서 요즘에 이제 경동맥이라고 네네. 목에다가 총 많이 하시는데 뭐 기름때 죽상 경화가 있는지 혈관이 딱딱한지 뭐 요즘 CT도 많이 찍으시는데 네. CT 상에서 뭐 혈관에 석회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눈에 당뇨 때문에도 눈이 많이 망가지지만 고혈압 때문에도 많이 망가져서 실명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보는데요. 대표적인 2개만 보여드리면 좌심실 비대가 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데요. 정상 성인은 두께가 한 1cm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무게가 늘게 되는데 이상한 환자들을 조절 안 하면 협심증 6배, 심근경색 5배, 심부전 특히나 심장이 늘어나 못하는 게 17배, 뇌졸중이 10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좌심실 비대가 있는 고혈압 환자는 처음에 진단이 되면 무조건 약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팁을 좀 드리고요. 알부민요래 가지고 예전에 가면 뭐 소변 받아오세요 그러면 요만한 스틱 하나 주시고 네. 묻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백뇨나 알부민을 보는 검사인데요. 신장 손상의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양을 따지면 30mg 정도 나오는 건데 자,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조절되지 않는 1단계 혈압 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혈압은 높은데 뭐 약은 안 먹고 젊으신 분인데 그 환자도 6%, 100명 중에 6명은 이런 신장 장애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나머지 94에 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혈압이 초기에도 이런 합병증 이미 동반된 환자가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알부민이 생기면 신기능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투석이라는 부분이 좀 더 빠른 나이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심혈관 질환 때문에 죽을 확률이 1.3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식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가장 무시무시한 병들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처럼 뇌, 심장, 콩팥, 혈관 때문에 치료를 안 하면 죽는 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고혈압 환자가 혈압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만 얘기 나왔는데요. 비만 2.6배, 신장 질환 3.9배, 그다음에 심혈 질환 2배가 넘고 당뇨도 2.2배, 그리고 관련의 이상도 1.8배,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2.7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 있는 사람이 혈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위험 인자가 동반돼서 결국 이런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위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수명이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정말 가야 된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혈압 상승과 관련돼서 관련된 연관된 증상은 정말 응급실에 올 정도로 있지만 특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혈압 수치의 연관성도 적다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개념이고 그래서 혈압이 있는데도 관리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결국 혈압을 재지 않게 되면 고혈압 진행이 되고 알게 모르게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되고 더 알았는데도 치료를 안 받으면 수명이 줄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 증상도 없는 데 고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수명을 줄이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라는 게 현재까지 정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죠. 네. 나는 아직 젊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 네. 설마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 젊은 성인은 아까 정 교수님 하신 것 같아요. 20세, 40세를 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20% 정도입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고혈압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 뭐 처음에는 이완계염 높은 환자도 있지만 체중 관리하면서 한 40%는 좋아지지만 절반 이상은 고혈압 환자로 간다는 게 문제고요. 뭐 요인은 되게 많아요. 보면 뭐 결국은 이제 안 보이실 텐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술 좋아하고 안 좋은 생활 습관들, 담배 피고 하는 분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행의 뇌를 보면 20대에서 30대를 환자를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혈압이 있는데 혈압을 재지 않아서 본인이 모르고 넘기다가 하는 경우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를 치료할 때 국가 단위에서는 인지율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인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부터 검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오, 정말요? 예. 동안이시네요, 교수님. 20세부터 굉장히 검진을 받고 저한테 자기 혈압이 110인데 괜찮냐. 그러니까 결국은 혈압은 자기가 재봐야지 아시기 때문에 혈압을 좀 재보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래만 조금 높은 정도지만 관리 안 하면 위도 높고 아래도 높고 나중에 나이 드시면 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젊었을 때 혈압을 재야 된다. 그리고 그럼 혈압을 젊은 사람들은 안전하냐? 한국 자료입니다. 한국 자료. 20에서 39세라는 붉은 선을 보게 되면 혈압이 여기는 이제 2환기만 했는데요. 2환기로 높을수록 역시나 심혈관과 관련된 위험도가 2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고혈압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높은 혈압에 관련돼서 오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들도 젊은 사람이 분명히 여기 20대, 30대, 40대가 되는데 확실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고혈압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처방을 해도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 고혈압 환자는 본인이 혈압도 안 재고 있어도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를 또 조사했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위험도가 듭니다. 결국은 고혈압 있는 젊은 환자가 약을 잘 지속 복용하지 않으면 1.6배로 사망이 올라간다는 거를 한국 사람 자료니까 명심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정리 드리면 이제 우리는 고등생물이고 이런 삶의 병식이 변경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30년의 기간 동안 혈압에 노출이 돼 있고 노출될 겁니다. 또 노출이 되게 되면 혈관을 포함한 장기가 손상이 돼서 가장 중요한 수명이 줄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은 그런 의미에서 증상과 관계가 없고 객관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혈압을 좀 측정해서 본인이 고혈압인지를 파악하시고 약을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손상의 정도나 환자의 양상을 보고 약물 또는 생활요법을 적절히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혈압을 재시고 생활요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남자들 특히 젊은 남자분들 네. 아주 우려스럽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고혈압은 죽을 때까지 친구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끼리 배신하지 말고 서로 함께 같이. 가면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막 수업 듣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왜 이 증상도 없는 고혈압을 우리가 잘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정말 어떤 인류 진화의 역사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국면의 환경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유, 너무 이 스토리텔링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원래 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없는데 전반부는 하여간 제가 갖고 네. 있는 그냥 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학자 아닙니다. 같았어요, 교수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도 궁금한 것도 질문 남겨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잘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고혈압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그 정상 범위 안에 들도록 약을 잘 먹고 잘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잘 가고 하면 좀 안전한 건지 뭐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고혈압을 잘 되는지를 보려면 네,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잘 재셔서 네. 자주 재셔서 네. 120, 130이라는 보통 우리 목표에 잘 도달해 네, 네, 있다면 네, 네. 일단은 큰 허들은 넘은 거고 자 문제는 안전하다.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동반된 뭐 당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네, 네. 혈관도 딱딱해지고 먹는 습관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고혈압을 잘 되더라도 나머지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요인도 또 고혈압에 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심장이나 혈관에 또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들 약을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합병증 검사를 하라고 국가가 의사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혈압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고혈압 조절 잘 돼서 수명을 200살 사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건강 수명에 맞춰 유지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합병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새로 생긴 합병증이 있거나 다른 요인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조절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의 관리를 해야지 괜찮은 거지. 혈압만 괜찮으면 끝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관리를 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또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우리가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뉴스에 나오게 하면서 네. 나도 오래 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 나이까지 건강할까라는 의문은 좀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거는 기본이겠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합병증이나 다른 어떤 기저 질환들도 우리가 잘 두루두루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여실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셔서 한번 보면서 예.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잔도리님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잘 챙겨 먹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셨나 봐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혈류 속도가 느려져서 혈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셨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팩트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고 그분이 주장한 근거에 대한 좀 논문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고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혈류 속도가 늘어진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건강한 젊은 친구들은 보통 1초에 1m 정도 속도로 혈압이 이제 동맥을 통해 지나가는데 그러면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그 속도가 50cm로 주는지 자료가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네. 혈관이 딱딱해지면 오히려 속도가 늡니다.
속도가 늘면 혈관에 압력이 더 지나면서 혈관이 그쵸. 더 빨리 네네. 딱딱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고혈압약을 먹으면 압력을 혈관에 직접 부딪히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게 1차적이고 그렇죠. 실제 검사상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네, 또 하나 자, 속도가 느려진다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자, 속도가 느려지면 혈전이 생긴다. 이거는 정맥 같은 거나 말초 정맥, 우리 정맥류 환자처럼 다리에 이제 혈관이 막 사행을 하는 분들은 흐름이 느려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동맥 속도가 느려서 혈전이 생길 정도면 거의 말초혈관이나 우리 모세혈관 수준인데 네. 모세혈관은 현미경을 받아 안 보입니다.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좀 네. 거구 같고요. 예, 저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네. 뇌경색이 잘못된 생기는 내용입니다. 부분은 오히려 네. 고혈압이 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임상 경험상으로 데이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고혈압 약을 잘 먹고 이 고혈압을 잘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42세 남성이시고요. 25살부터 좌심실 비대와 그리고 고혈압이 좀 있으셔서 이제 약을 드시다가 이제 4알 정도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절이 어쨌든 되면 좀 화병증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까요? 워낙 또 오랫동안 알아오시기도 네. 하셨고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뭐 25살부터 되셨으면은 거의 네. 17년, 18년 네, 드신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때 젊었을 때 만약에 정말 뭐 비만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약을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120에 69로 조절이 되고 있다면 일단은 잘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요. 합병증에 대한 위험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죠. 이제 20살하고 40살은 일단 나이가 2배가 차이가 네. 나고 다른 요인들 지금도 혹시라도 이제 체중을 많이 줄이셨는지 흡연을 하고 계신지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 뭐 잘 안 쓰셨지만 유전적인 경향을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같이 조절하셔야 됩니다. 혈압 하나만으로 우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 있는 경우하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은 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 좀 잘 찾아보셔서 같이 관리하시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약이나 병원 가는 검사 말고 뭐 요즘 아시죠? 살려고 운동하는 나이인 40대시니까 이런 생활 관리를 좀 같이 하셔야 되고요. 합병증에 대한 위험은 치료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줍니다. 네.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보나리님께서 고혈압이 생기면 혹시 당뇨가 뭐 추가로 생길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고혈압이 생기면 당뇨가 생긴다는 표현보다는 고혈압이 생기는 환경에 대한 그 환자가 있는 위치가 뭐 아까 말씀드린 비만, 뭐 염분 섭취 관련된 부분, 나이나 뭐 가족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비만이나 뭐 이제 공복의 혈당이 좀 높았던 분들이면 위험 요소가 서로 상관이 되면서 당뇨가 동반될 그 위험도가 높다는 거지 생긴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혈압 환자들 보시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까 검진할 때 혈당 검사를 꼭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고요. 당뇨가 생기는 부분은 또 뭐 고혈압 위에 워낙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개가 고혈압이 생기면 인과적으로 생긴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제일 항상 문제하는 게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드십니까? 뭐 생활 일주일에 습관. 운동을 네. 몇 번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답을 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혈압을 진단받으셔서 약을 드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매일 측정을 하고 계신데 정상보다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약을 드신다는 거겠죠? 아마? 네, 네, 약을 예. 아마 드신다는 네, 것 예. 같아요. 네. 저희가 약을 하루 한 번 먹으면 약이 몸에 녹아 들어가서 일정 농도가 도달해야지 효과가 나오는데 매일 드시면 혈액 내에 있는 약의 농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재시면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절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정상보다 내려가서 내가 조절이 됐다고 생각해서 약을 안 드시면 네.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약물 농도가 피 속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혈압이 다음날 올라갈 겁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나왔어요. 혈압약으로. 혈압도요? 네, 혈압을 와. 낮춘 약이 나왔는데 뭐 아직은 네. 이제 연구 단계라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은 네네. 아침 일정 시간에 복용하시면 약이 일정 농도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5일 정도 먹으면 일정한 비율로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혈압이 약을 먹고 정상이면 잘 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먹어야지라고 결심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원 요정님께서 마르고 젊은 사람도 고혈압 걱정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뭐 일단 부럽고요. 혈압은 재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 요인, 물론 지금 마르고 젊으신 분이라면 아마 뭐 비만도 없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위험도가 제일 낮은 군에 속하실 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30년, 40년 지나는 인생의 긴 과정에서 워낙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한 분 중에 혈압약을 드시고 있던 상태라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혈압을 재보십시오. 네. 재서 내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훨씬 또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혈압 요즘에는 그 가정용 기기도 굉장히 네, 잘 이제는 판매가 뭐 되고 전자혈압계 같은 거는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네. 구입을 해서 재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동근님 질문 한번 먼저 볼게요. 70세 여성분이신데요. 한 달 전부터 셀미살탄 40mg 먹고 있는데 아침 식후에 머리가 조금 멍한 느낌이 있고 이제 기운이 좀 없어서 혈압을 재보시면 112, 74, 96, 64 정도 됩니다. 요거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름에 이제 진료실이 많이 오시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드신 지가 한 달 전이라는 게 조금 기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보통 이제 65세가 넘은 노인의 경우 아마 뒤에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노인 고혈압이 또 나옵니다. 노인 고혈압은 네. 경우에는 혈압을 진단을 하는 과정이 일단 중요하겠지만 진단이 되면 저희가 약을 쓸 때 통상적으로는 좀 저용량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제가 보통 최대 효과를 나타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 한 달 정도 시점에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쓰는데 112에 96 정도 측정되신다 그러면 70세 여성을 고려할 때는 조금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진 거로 판단이 되고 물론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좀 혈압이 내려갈 수 있다가 언급드렸는데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고혈압이라 진단 받았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음식도 좀 조심해서 아마 생활 습관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드시는 약이 40mg의 저성분의 표준 용량인데 네. 20mg 정도로 좀 감량을 하고 혈압에 대해서 아마 잘 적고 계시니까 적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다음 외래 때 가시면 이렇게 쟀습니다 나오시면 아마 진료 보신 분이 약을 좀 감량해보자라는 약이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저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혈압을 잘 기록하셔서 처방하신 분한테 가시면 아마 줄여보자는 얘기가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들이 좀 더 남아있긴 한데요. 시간이 뭐 금세 지나갔습니다, 교수님. 그쵸. 오늘, 빠르네요. 고혈압이 생각보다 좀 우리가 잘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는 중요한 부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아까 그 사망 원인 그 표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1등에 있었고 뭐 어떤 뭐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원인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특히 좀 약을 계속 드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약을 먹으면 잘 치료가 되는데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 치료를 잘 받고 네. 뭐 신장도 좋아지고 알부민도 좋아지고 심장도 뭐 두꺼웠던 게 다 좋아졌던 분이 네. 특히 40, 50대 남자분들이 바빠서 안 드시다가 한 3, 4년 후에 오시면 그때 다 이제 망가져서 오시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스프링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스프링이 탄성이 있을 때는 놔도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그때는 치료도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고. 음. 두 번째 노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드셨던 분인데 뭐 이제 아프시면서 뭐 이제 병원에 못 오시고 뭐 요즘은 이제 복지사람 분이 이제 모시고 하는 곳 있지만 이제 본인 이제 힘드시니까 또 뭐 별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 네. 안 드시다가 이제 뇌출혈 돼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인분도 그렇고 젊은 분도 그렇고 내가 고혈압을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관리하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주치의랑 상의를 하세요. 그냥 네. 유튜브나 옆집 네. 아주머니 말 듣지 마시고 네. 제가 가고 싶은 말이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또 대학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워낙 또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경우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를 또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예, 네. 또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못다한 질문은요. 저희 세 번째 시간에도 이렇게 잘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잠시만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최성훈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 치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